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내려다 보이는 45평형 아파트의 안방이었습니다. 강미정은 새벽 5시 두피를 스치는 낯선 감각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삭발되어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하얀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이제야 나이에 맞게 보이네요.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혁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3시간 뒤면 웨딩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1살 여자의 민머리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두피와 불규칙한 반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어젯밤 함께 잠든 남편 태수는 이미 골프 약속으로 새벽에 나갔습니다. 며느리 될 수지는 친정에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호텔에서 신부와 함께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는 미정 혼자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0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신고하면 결혼식은 엉망이 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아들 회사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30년 공들여 쌓아온 가문의 체면이 무너집니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좋아.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강미정, 부산에서 작은 섬유무역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연 매출 200억 규모의 의류 수입 회사를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32의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쳤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옷을 떼다 팔고 중국 광저우를 23번 오가며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에게 줄 결혼 축의금 24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미정은 30년간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정은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 박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지만 박 변호사는 3번 만에 받았습니다. 미정 사장님? 선호 변호사님. 지금 바로 송금 보류시켜주세요. 그리고 유언장 다시 씁시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20년 단골 미용사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은 놀라며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민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은정이 도착했을 때는 6시였습니다. 은정은 헐떡이며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대체 무슨... 말하지 마세요. 빨리 해주세요. 은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방에서 자연스러운 은발 가발 3개를 꺼냈습니다. 미정은 가장 단정한 스타일을 골랐습니다. 귀 뒤로 넘긴 단발 스타일이었습니다. 은정이 능숙하게 가발을 씌웠습니다. 핀으로 고정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우아해 보였습니다. 은발이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와 높은 광대뼈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정씨. 사장님, 경찰에 신고 안 해요.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옷장에서 베이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아닌 CEO로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대신 심플한 은색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구두도 7cm 굽이 아닌 5cm로 바꿨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의 옷차림이었습니다. 7시 남편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골프 끝나고 바로 웨딩홀 갈게. 그래요. 준비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어떤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오늘은 결혼식 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왜 했는지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미정은 30년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람이 떴습니다. 웨딩홀 도착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은발 가발 아래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난 약한 사람이 아니야.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드님 결혼식이시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E클래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가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운대의 아침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차들, 학교 가는 아이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 안에 앉은 여자가 방금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미정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웨딩홀을 향해. 웨딩홀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리기 전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웨딩홀 로비는 이미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을 본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우아하세요. 은발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미정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발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랑 대기실 방향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멈춰섰습니다.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만 넘기면 돼. 준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미정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응, 엄마 돈만 들어오면 너랑 살 수 있어. 24억이야. 절반만 빼돌려도 12억이잖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녹음기가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옥? 그냥 1년만 참으면 돼. 이혼 사유 만들어서 위자료 없이 정리할 거야. 넌 그냥 기다려. 내가 다 계획했어. 준혁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경박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오늘 밤에 보자. 호텔은 내가 예약해놨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미정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아, 준혁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회사 파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냥 회사 후배예요라고 소개했던 여자였습니다. 미정은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랐다는 것을. 미정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칠했습니다. 30년 장사를 하며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법. 화장실을 나와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지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다시 멈춰섰습니다. 언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 저 할머니가 24억을 그냥 준대. 지휘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말하는 거야?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응. 60 넘은 할머니가 머리도 새하얗더라. 오늘 보니까 완전 늙어 보이던데? 지우가 낄낄거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뭔데? 결혼만 하면 24억 중 절반은 내 거잖아. 공동 명의로 아파트 사고 통장도 같이 쓰기로 했어.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권리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엔 바로 이혼하고 요양원 보내버리면 끝이야. 준혁이랑은 1년만 참으면 돼. 남편 외도 증거 몇 개만 모으면 위자료도 내가 받을 수 있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낮고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우야, 너 진짜 똑똑하다. 당연하지. 바보처럼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순 없잖아. 돈만 받고 튀는 거야. 미정의 가방 안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남편 태수가 골프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준비 다 됐어? 태수는 미정의 은발 가발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리 스타일 바꿨네? 괜찮은데? 응.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미정은 웃었습니다.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도, 며느리의 계획도,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오늘 아침 삭발당한 것도.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 1시간 남았어. 태수가 서둘러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로비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심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돈만 들어오면 너랑 살 수 있어. 지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로 이혼하고 요양원 보내버리면 끝이지. 미정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박선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사무실로 갈게요. 중요한 증거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비에서 결혼 행진곡이 들렸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25살 미정은 이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태수가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졌을 때도,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올 때도 미정은 버텼습니다. 혼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백화점 앞에서 노점을 했습니다. 아들 준혁을 낳았을 때 미정은 일주일 만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준혁이 울면 젖을 물렸습니다. 준혁이 잠들면 다시 옷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준혁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미정의 가게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중국 바이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의류 수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연 매출 200억을 넘겼습니다. 모든 것이 준혁을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구해주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려고 미정은 30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돈만 들어오면. 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로비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은발 가발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화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 다 됐대. 곧 시작할 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습니다. 준혁은 미정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된 미소였습니다. 신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연기였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아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은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식은 연극이었구나. 미정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태수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미정은 식장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피로 연장을 뒤로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미정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미정은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돈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30년간 지켜온 가족이라는 환상도 이제 끝을 내야지. 차는 센텀시티를 벗어나 부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시간은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박선호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법적으로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시면 알아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미정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겠습니까? 네. 오늘 끝내야 해요.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피로연은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은발 가발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편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피로 연장 무대 뒤편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미정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신랑 어머님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축사 순서에 저를 넣어주세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축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요. 신랑 회사 상사분이랑 신부 아버님께서 제발이에요. 꼭 필요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정은 무대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충분히 들릴 것입니다.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의 회사 상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혁 씨는 저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희 딸 지우는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에요.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어머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하객들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약 200명쯤 되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강미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준혁이가 좋은 신부를 만나 결혼한다고 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하나 보겠다고 평생을 버텼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혼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옷을 떼다 팔았죠. 준혁이를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피로 연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구해주려고 오늘 24억을 축의금으로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4억이라는 숫자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준혁을 봤습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들은 진실은 달랐습니다. 피로 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이크 옆에 가까이 댔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만 넘기면 돼. 준혁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응, 엄마 돈만 들어오면 너랑 살 수 있어. 24억이야. 절반만 빼돌려도 12억이잖아. 피로 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무대로 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막혔습니다. 지호? 그냥 1년만 참으면 돼. 이혼 사유 만들어서 위자료 없이 정리할 거야.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혼만 하면 24억 중 절반은 내 거잖아. 공동 명의로 아파트 사고 통장도 같이 쓰기로 했어.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혼하고 요양원 보내버리면 끝이야. 준혁이랑은 1년만 참으면 돼. 친구의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피로 연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ATM으로 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 보낼 늙은이로 봤습니다. 30년을 일한 대가가 이겁니다. 태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당신도 몰랐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애였다는 걸. 미정은 남편을 밀쳤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이 무대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오해? 미정이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목소리야.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이게 오해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미정은 다시 하객들을 향했습니다. 24억 결혼 축의금은 취소합니다. 탐욕에는 축복이 필요 없죠. 잔을 들었습니다.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가세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출구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백미러로 웨딩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준혁과 지우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차는 해운대 해변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정은 차를 세웠습니다. 해변 주차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발을 벗었습니다. 민머리가 바람에 드러났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전화도 왔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보,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12월의 바람. 미정의 민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끝났습니다. 아들을 위한 삶도, 가족을 위한 희생도. 이제 미정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으로, 그 가족에게로. 미정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가발을 다시 썼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했습니다. 밤거리를 따라. 희망이 있을까요? 미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지금도 버틸 수 있습니다. 차는 부산의 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계속 갈 것입니다. 어디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62통이었습니다. 모두 준혁, 태수, 지유였습니다.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모두 삭제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은발 가발도 다시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선호 변호사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어제 일이, 소문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오늘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10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은 센텀시티에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제작성 초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은 싱글맘 창업 자립기금으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예금도 모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대로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결정했어요. 미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미정. 또박또박 썼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직원 2분 불러주세요. 박 변호사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2명의 여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호 변호사님, 제 회사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로요. 무슨 일이십니까? 경영권 이양하려고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겁니다.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30년 했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미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혁이었습니다.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뛰어왔습니다. 문을 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해요. 준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비켜.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엄마, 장난이었어요. 진짜 그럴 생각 없었어요. 장난? 미정이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장난이면 내가 먼저 웃어야지. 난 울었어. 엄마.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정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제발. 일어나라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25이지? 네. 나도 25에 결혼했어. 그때 남편이 빚더미에 앉았어. 5억 빚. 혼자 다 갚았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장사를 배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어.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비 걱정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서 학원비 냈어. 중학교 때는 과외비,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도 내가 다 냈어. 엄마 알아요. 감사해요. 감사?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엄마 돈만 들어오면 자유래? 1년만 참으면 된대?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난 ATM이었어. 돈 뽑는 기계.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해. 미정은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준혁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 유언장 바꾸지 마요. 제발. 이미 바꿨어.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름 다 지웠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어.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내 돈인데. 법적으로 저한테도 권리가. 권리. 미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일 생각하면 권리 따위 없어. 엘리베이터 문을 밀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센텀시티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없었습니다. 출근했거나 피해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미정은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상자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텅 빈 벽을 봤습니다. 흔적이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CEO로 살던 30년의 옷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기부 상자에 담았습니다. 구두도 가방도 액세서리도 모두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편한 옷들, 운동화, 간단한 가방.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봤습니다. 경영서적, 무역 관련 책, 법률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 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미정은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꿈을 접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바래진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서재 책상을 치웠습니다. 경영 서류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쳐 놓았습니다.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깎았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파도를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렸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부산 성인 미술학원.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골랐습니다. 한지연 작가의 힐링 드로잉. 후기가 좋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연 작가 화실입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신청하고 싶어서요. 아, 네.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내일이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미정입니다. 네, 미정 씨.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준비물은 없어요. 편한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화실로 향했습니다.
광안리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연 작가가 반겼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편안했습니다. 미정 씨시죠? 앉으세요. 화실은 아담했습니다. 창가에 이젤이 5개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학생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조금. 괜찮아요. 여기는 점수도 없고 평가도 없어요. 한지연이 웃었습니다. 그저 미정 씨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다.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즐기면 돼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어깨가 처음으로 가볍게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숨이 편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은 이젤 앞에 앉았습니다.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캔버스였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빈 공간이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묻혔습니다. 캔버스에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광안리 바닷가 작은 빌라였습니다. 센텀시티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태수와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이젤을 꺼냈습니다. 캔버스를 놓았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그릴 것입니다. 매일 같은 바다를 그렸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파도의 모양도, 하늘의 색도, 빛의 방향도. 붓을 들었습니다. 파란색을 묻혔습니다.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정 씨. 옆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우였습니다. 64살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한지연 화실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상우 씨. 상우도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으로 그리세요? 파란색이요. 오늘 바다가 유난히 푸르네요. 그렇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상우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상우 씨는 오늘 뭐 하세요? 독서 모임 있어요. 오후 2시에. 좋겠어요. 미정 씨도 같이 가실래요? 사람들 다 좋아요. 다음에요. 오늘은 그림 마무리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상우가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2시간을 그렸습니다. 파도의 질감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붓질이 거칠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물감이 번졌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지연 작가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실수한 부분도 그림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미정은 번진 부분을 살렸습니다. 붓을 더했습니다. 색을 덧칠했습니다. 실수가 파도의 거친 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생동감이 생겼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 그림을 마쳤습니다.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나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연 작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다음 주 토요일 갤러리 전시회에 작품 하나 출품하실래요? 동네 작은 갤러리인데 학생들 작품 전시예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 광안리 해변 옆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늦게 피는 꽃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학생들의 작품전이었습니다. 미정의 그림도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의 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그린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감상했습니다. 미정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떨렸습니다. 이 그림 좋네요. 파도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색감이 독특해요. 밝으면서도 차분해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받았던 칭찬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지연 작가가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잘하셨어요. 석 달 만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고 지연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예요. 한지연이 웃었습니다. 미정도 웃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야위었습니다. 수염을 깎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화실 사람한테 들었어요. 전시회 한다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 제발이요. 10분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10분. 둘은 해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랑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미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다들 저를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래. 집도 팔았어요. 대출 갚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고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미정은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엄마한테 화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신 거, 대학 보내주신 거, 취직시켜주신 거, 다 엄마 희생이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벤치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를 ATM으로 봤어요. 돈만 보고 결혼했어요. 사랑도 없이 엄마 돈 때문에. 준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준혁을 봤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25살의 어른.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우는 사람. 준혁아. 미정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용서는 내 평화를 위해 하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기대라는 뜻은 아니야. 엄마, 너한테 화났던 건 사실이야. 지금도 화나. 근데 계속 화내고 살 순 없어. 그건 나한테 독이거든. 미정은 바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엄마, 다시 기회를. 아니.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없어.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해. 내 도움 없이. 하지만 그게 너한테도 좋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되려면 혼자 서야 해.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끔 전화는 할게요. 그래도 돼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은 안 돼. 네. 고맙습니다.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떠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그림 전시회 봤어요. 잘 그리셨더라고요. 고마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미정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바다 위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석 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 응, 잘 지내? 응, 나, 미안해. 30년 동안 고마웠던 말도 못하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서명해줘. 알았어.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다 가져.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행복해. 너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꽃을 그렸습니다. 동백꽃이었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 붓을 놀렸습니다.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초록색 잎을 그렸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윤상우가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꽃이네요? 네. 동백꽃이요. 예쁘네요. 겨울에 피는 꽃이죠? 네. 추울 때 피는 꽃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더 크게 피는 꽃도 있대요. 맞아요. 때가 되면 피는 거죠. 상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빨간 동백꽃이 만개했습니다. 겨울 속에서 당당하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미정은 속삭였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더 크게 피는 꽃도 있어.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을 것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롭고 당당할 것입니다. 강미정, 61살. 늦게 피는 꽃. 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정의 은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